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자, 들리시죠? 예. 네. 온라인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일 황당할 때가 혼자 열심히 막 떠들었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안 켜놓고서 떠들어가지고 교육생분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면 굉장히 민망합니다. 민망해서 이렇게 확인을 꼭 합니다. 들리세요라고 좀 양해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오늘 3주차 마지막 강의입니다. 농어촌 체험, 농촌 체험의 프로그램의 이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 체험 행사, 우리가 흔히 체험 행사한다, 체험한다, 체험 프로그램이 뭡니까? 체험 상품은 뭐 있어요? 라고 이제 묻는 농촌 관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체험에 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건 다 끝내지 못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연장이 될 건데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들은 두 번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고 나중에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다시 보강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밀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체험 행사라는 게 무엇이다 라는 부분들, 또 농촌 관광에서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그 정도의 인식만 충분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하죠. 농촌 체험 관광에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가? 뭐 제가 그냥 좀 이해하시라는 의미로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농촌 체험 관광 또는 농촌 관광, 농촌 체험 뭐 이런 말을 막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은 이제 조합이 농촌 체험 관광이라는 농촌 체험 관광이라는 세 단어가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습니다. 자, 굳이 저보고 얘네 세 명을 시상대에 세우라라면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가? 뭐 우열의 문제보다는 그냥 제 느낌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만약에 메달을 다툰다 하면은 동메달은 관광이고요. 동메달은 관광이고 그 다음에 은메달은 농촌이라는 단어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바로 체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농촌 체험 관광에서 다 빼고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체험을 한다. 체험을 하러 간다. 체험을 제공한다. 라는 단어가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야, 이거 또 나오네. 예, 그 정도로 중요하다. 즉, 우리 농장을 올 수밖에 없는, 의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이곳을 또 봤는데? 라고 하죠. 그때 잠깐 직접 이 세 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 134 전략이다라는 것도 134. 1은 한 가지 자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원은 한 가지 자원이라는 말보다는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자원의 한 가지 단면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편해요. 자원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단면. 예를 들어서 감자를 가지고 체험을 개발하자. 이러면은 좀 막연해요. 그러면 1. 감자가 갖고 있는 단면 하나를 떠올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자의 뭐 영양 성분, 감자의 가공, 감자의 조리, 음식 이런 식으로 그 자원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단면을 고르라는 것이 1입니다. 감자가 1이라는 게 아니고요. 감자의 어떤 면을 정하는 것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3으로 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3이 옵니다. 그때 잠깐 직접. 이해되세요? 134 체험 프로그램 개발 전략 134 공식입니다. 이거 저만 하는 거예요. 이거 돼지꼬리 땡냐. 이거 옛날 그 뭐 단가방 가면은 혼자 비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비법이에요. 자원의 한 가지 단면을 설정을 하고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렸던
그때 잠깐 직접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묶어내면 거의 프로그램은 구성이 됩니다. 체험 행사는 한 가지가 더 있죠. 1, 3, 4.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4. 그것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체험의 네 가지 요소라는 겁니다. 네 가지. 하나, 둘, 서희, 너희.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프로그램의 134, 프로그램 개발의 134 공식. 자원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단면. 감자를 예를 들면 감자의 영양 성분을 알려주는 체험. 가공을 하는 체험. 음식을 만드는 체험. 막연히 감자 갖고 뭐 하지? 라는 게 아니고요. 감자의 어떤 걸 가지고 하지? 라는 얘기가 1입니다. 감자가 하나가 얘기가 아니고 감자의 어떤 면. 이 정도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되신다? 제가 더 설명해야죠. 예.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3. 그때 잠깐 직접 제가 아까 다시 반복하면서도 또 강조해드렸던 세 가지의 방법으로 그 프로그램을 합니다. 감자의 음식이라고 예를 들면 감자의 음식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 요소를 가질 수 있는 점. 야, 감자를 찌거나 전 같은 거는 다 알아. 평범해. 감자를 가지고 붕생이를 만들어 보자. 뭐죠? 다른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반전할 수 있었던 그때 야, 그 점을 가자. 감자 붕생이를 갖고 하자라고 딱 하는 겁니다. 그럼 감자 붕생이 만드는 것을 1시간 안에 묶어내는 게 잠깐이고요.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하지만 체험객들은 1시간 안에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잠깐입니다. 감자를 갈아가지고 물에 띄우고 뭐 걸러내고 하는 과정을 다 하면 1시간에 못하겠죠. 그럼 미리 다 해놓고 그 사람들이 와서 감자 전분을 이겨가지고 밀가루나 녹말가루랑 섞어서 쪄냈더니 쟁반에 놔서 먹는 것까지 50분. 그러면 잠깐이라는 구성을 한 거죠. 그 잠깐에 왜 해당되는 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체험 공급자의 사전 준비 몫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체험 대상자들이 뭐죠? 어렵지 않게 체험할 수 있는 거.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것이 직접이죠. 애들은 위험해서 못해, 뜨거워서 안 돼, 뭐해서 안 돼, 이렇게 배제당하는 거는 직접이 아니라 뭐죠? 참관이요, 참관. 물론 참관도 체험이 범주에 들어가지만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멍하니 기다리는 거는 그런 의미의 참관하고는 다른 거죠. 예.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마지막 뭐죠? 이제 4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들은 거의 70에서 80%는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마감이라 그러죠, 마감. 조금 더 마감을 잘하면 폼도 나고 윤기도 나고 더 멋들어지고 상품성이 높아지는 게 마감 작업입니다. 마감제.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이 나머지 4에 해당되는 1, 3, 4 중에서 4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마무리 작업과 상품성을 높이는 작업입니다. 뭐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은 감귤을 생산해서 결론은 포장하고 선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를 해요? 왁스 작업을 해서 햇빛에 또는 조명을 과일 가게에서 조명 밑에 봤을 때 귤이 뭐죠? 뺀들뺀들뺀들하게 보이도록 하는 게 왁스 칠 같은 거 하잖아요. 요즘엔 뭐 그런 거 안 하는 거를 이제 선호하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그 유통을 하는 그런 그 귤은 왁스 칠을 합니다. 예. 그런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의 상품성을 높이는 과정이 바로 4 과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이해되실 겁니다. 자, 이 체험의 4가지 요소라는 건 4ES, 즉 이 단어가 영어 스펠링에 E라는 단어의 4가지로 조합을 했어요. 그렇게 만들었겠죠. Escape, Aesthetic, Entertainment, Education. 4개의 E로 시작되는 단어로 만들어서 4ES 이론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만든 이론? 절대 아니죠. 저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파인과 길모어라는 학자가 1998년도에 쓴 책, 체험 경제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앞으로 체험의 시대가 경제학에서 체험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데 체험을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자극,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는 이 4가지를 잘 고려해서 만들어라라고 이론적으로 막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체험관광 쪽에서 관광학에서
체험자가 들어가는 그런 수업이나 논문에서 이 파인과 길모어가 절대적인 인용을 하는 그런 아주 고전적인, 얼마 안 됐지만 고전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4ES 이론. 자, 이걸 왜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뭐 논문 쓰는 사람도 아닌데 이 네 가지 이론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프로그램을 좀 더 상품성 있고 윤기나고 재미나고 흥미적인 요소를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현실 도피적인 요소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현실 도피적인 요소, 오락적 요소, 심미적인 요소, 교육적 요소는 제가 갖다 붙인 말이 아니고요. 학자들이 번역해서 쓴 말이라 저도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글을 바꾸면 저는 나쁜 사람이 되니까 번역한 걸 그대로 학술적으로 인용한 문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어색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현실 도피적인 요소 바로 에스케이프라고 그러죠. 자, 이 에스케이프가 어디서 많이 보던 말인가? 컴퓨터, 지금 보고 계신 컴퓨터 자판 왼쪽 상단에 ESC라고 써 있죠. ESC, 얘가 에스케이프예요. 이 ESC를 누르면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 이게 그런 뜻이었어? 왼쪽 노트북이나 컴퓨터 자판 왼쪽 상단에 써 있는 ESC가 에스케이프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아, 집을 떠나서 벗어나는 건가? 여기선 그 얘기가 아니고요. 현실 도피적인 요소는 기존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다른 반전 요소, 새로운 요소, 호기심을 주는 요소를 가지고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벗어나는 것들.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뭐야? 와, 신기한데? 이게 현실 도피 요소. 나 저거 알고 있어. 됐어, 나 알아, 저거. 그거 아니에요. 어머, 이게 뭐야? 그게 현실 도피적인 요소입니다. 이해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체험은,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심리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심리적인 요소는요, 뷰티풀이 아니에요, 뷰티풀. 뭐냐? 체험이 진행되는 환경적인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얘기라 그랬더니 무슨 뭐 숲속이라든지 아름다운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있지만 그런 것도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심미적인 요소는요. 체험을 진행하는 공간이 시설과 내용이 타당하냐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농장에서 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 규모가 20명입니다. 최대. 근데 만약에 40명이 왔다. 20명 어떻게 되죠? 대기하거나 줄 서 있어야 되죠. 그럼 20명이 불만이 있을까요? 불만이 없을까요? 아휴, 같이 왔는데 기다려야 돼. 아유, 짜증나. 환경적인 요인, 충분하지 않은 시설과 재료,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심리적인 요소와 관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를 정리하면 혹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여야 되고요. 그것이 안정적인 시설과 공간에서 체험 재료나 양이 충분한 상태에서 진행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죠. 그게 심리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데 이 교육적인 요소는 뭐죠? 스쿨, 학교 국가과정에 관한 얘기, 그것도 포함하지만 넓게 보면 뉴 정보, 새로운 정보. 뭐 그런 게 있었어? 몰랐네. 어머, 이게 그런 거였어? 이겁니다. 체험을 하고 났더니 뭔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게 만들어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딸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딸기가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딸기 드실 때 보면 이제 그 손님이 오시면 그 녹색의 그 이렇게 풀처럼 돼 있는 그 부분을 잘라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밑에 하얀 부분까지 같이 잘라내. 왜냐? 보기도 안 좋고 뭐 좀 싱겁고 하니까 빨간 부분만 잘라서 접시에 내놓습니다. 포크 탁 넣어서 이쑤시개 넣는 거. 그런데 딸기를 먹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분 때문에 먹는 거고요. 하나는 비타민 때문에 먹는 건데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당분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딸기의 맨 끝부분이고요. 비타민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푸른 잎 밑에 하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비타민을 많이 먹이려는 부모는 하얀 부분을 끊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풀만 뜯어내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애가 안 먹더라도 하얀 부분을
같이 잘라서 줘야 되겠구나라고 오늘 엄마가 느꼈어. 그건 뭐죠? 오늘 이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어. 그게 교육적 요소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확한 자료를 찾아서 그것을 체험 시나리오나 매뉴얼에 만들어서 준비된 내용을 얘기해야 되죠.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하죠. 자, 이걸 드시면요, 혈색이 좋아지고, 수치가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런 거에 많이 현혹되죠. 이거 드면 어쩌고저쩌고서, 피부가 개선되고 좋아져요. 이런 얘기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새로운 정보죠. 이런 내용들을 많이 집어넣고 하게 되면 사람들은 뭐죠? 어머머머 몰랐어. 뭐 이런 얘기들을 처음 들어봐. 또는 우리 아이가 야, 오늘 이분한테 체험을 진행하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하셨고, 막 얘기를 들으면서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야. 우리 아이가 정말 좋은 걸 듣고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부모는 뭐야? 체험 만족하죠. 어머, 이런 얘기 어디가 들어. 오늘 데려오길 정말 잘했어. 라고 느끼는 순간 교육적 요소가 점수가 올라간 거예요. 한 가지 남았죠? 뭐죠? 말씀해 보세요. 저만 얘기하니까 심심하네. 그렇죠. 오락적인 요소. 체험은 심각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죠? 즐겁고 활동적인 일이다라는 얘기가 핵심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왕이면 새로운 소재와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현실 도피적인 요소의 만점이고요. 충분한 시설과 공간과 안정되어 있는 장소에서 진행하라는 것이 심미적인 부분이고요. 체험을 통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어머머머 몰랐어 너무 멋있어 너무 좋아 교육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을 흥미롭고 재미나게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오락적인 요소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현실 도피적인 요소는 뭐와 관련 있는 거냐?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자원에 관한 어떤 자원의 어떤 면을 보여주느냐. 오늘은 여러분들 감자 잘 아시죠? 붕생이 만들어 볼 거예요. 붕생이가 뭐야? 이미 자원성에 성공한 거예요. 옹심이? 어머, 재밌겠다, 이거, 옹심이. 이게 현실 도피적인 겁니다. 자, 오늘은 찐감자 해볼 거예요. 찐감자. 이거 전에 다 해봤는데. 이건 현실 도피적 요소에서 이미 탈락한 거예요. 어머, 붕생이 만들어 본다? 하는데, 자, 오늘은 재료가 별로 없어서요. 붕생이가 재료가 별로 없어요. 저희 20명 왔는데, 재료 4인분밖에 없으니까 서로 친절하게 나눠서 하세요. 뭐야? 신비적 요소. 자, 충분히 재료 가져가시고요. 너무 더워. 이런 체험을 하니까 더워. 에어컨도 나오고, 경치도 좋아. 심미적인 요소 뭐야? 스트레스 안 받고 하는 게 심미적 요소. 이거는 체험 시설의 환경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 체험 소재의 자원성이고요. 두 번째는 시설 안정성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어머머 몰랐던 사실 알게 됐어. 너 처음 알았지? 엄마도 처음 알았는데 너무너무 좋지 않니? 신기해. 내용과 전달력, 즉 사전에 알게 된 시나리오를 통한 정보 전달이 교육적 요소입니다. 오락적인 요소는 뭘까요? 진행자의 진행 기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흥미롭고 재미나고 유머 감각을 갖고 진행하는 방법, 오락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또는 오락적인 요소를 느낄 수 있게끔 진행 과정에서의 트릭을 쓰는 것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감자 캐기를 체험했습니다. 자, 감자 캐고 나오세요. 저기 보시면 가족당 10kg씩 담아가는 거니까 나오세요. 쭉 진행하세요. 예. 그쪽 캐지 마시고 거기 캐시고. 거기 가지 말라니까. 이쪽 가지 말고. 자, 나오시면 10kg 다 하세요. 담아가지고 가시면 돼. 이건 진행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겠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자, 오늘 여러분들 감자 캐러 오셨는데 감자 모르시는 분 없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재밌게 좀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상품을 2개 준비했어요. 뭐냐? 왕감자와 총감자. 그래서 감자 한 알 중에 제일 큰 무게를 다는 가족에게 제가 서비스로 4kg 더 드릴 거고요. 총감자는 뭐예요? 오늘 그 캔 감자 중에서 4알을 제일 굵은 4알을 해서 전체 무게를 대서 뭐예요? 제일 많은 그램 수를 잰 가족에게 제가 또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와! 그럼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합니다. 4kg 더 탈라고 뭐예요? 야, 빨리 해봐. 자,
자, 여기서 감자의 호미에 흠집이 나거나 상처가 있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야야, 다치지 않게 살살살살.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살살해, 살살. 4kg 받아야지 흥미와 오락이 생깁니다. 엄마, 이거 되게 커. 그래, 그래. 야, 이거 더 커, 더 커. 이거 더 커. 흥미를 느끼게 만듭니다. 이게 뭐예요? 오락적인 요소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다 캐셨죠? 오늘 보니까 선수들만 오셨네. 자, 지금부터 제일 큰 감자 한 알과 네 알 뽑아서 앞으로 나오세요. 자, 큰 사람들이 막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4kg를 재야 되잖아요. 한 알도 재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명심하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뭐 경품이 걸리거나 뭐 이런 것들은요, 애매하게 하면 큰일 나는 민족이야. 양잿물을 준다 해도요, 정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저울을 있어야죠. 제가 달아보니까, 홍길동네가 더 무겁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싸움나. 멱살 잡혀. 그러니까 뭐죠? 자, 홍길동 가족 저울에 달아보겠습니다. 감자 4알, 와, 670g. 박수! 홍길남 가족 나오세요. 감자 4알. 665g. 아, 아쉽네요. 다음 가족, 다음 가족. 야, 우리 다른 가족이 670 안 넘으면 우리가 4kg 먹는 거야. 너무너무 흥분돼. 그런데 유관순 가족이 나오더니 720g. 와! 뭐죠? 흥미, 오락적인. 더 캘 걸. 좀 더 열심히 캘 걸. 50g을 못 이겼어. 이게 뭡니까? 진행 기법의 오락적인 요소입니다. 본질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체험에 대한 집중력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기법, 오락적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체험이 재밌을까? 재미없을까요? 재미있죠. 좋은 것만 다 골랐잖아요. 새로운 정보, 재미있는 진행, 안정되어 있는 시설, 그리고 뭐죠? 오늘 처음 느껴보는 새로운 소재. 파프리카가 뭐야? 알게 하는데 오늘 와보니 파프리카 이렇게 재밌는 물건이었네. 야, 이거 파프리카가 맨날 그냥 먹기만 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그 농산물이네. 오, 파프리카. 우리 철원 파프리카 유명하잖아요. 또 이쪽 인제 양구 쪽. 예. 자, 1, 3, 4.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뭡니까? 체험이 뭐예요? 체험 상품이 된다니까. 대부분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뭐예요? 캐세요. 감자 캐기. 타세요. 썰매 타기. 이걸 입체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체험거리가 아니라 체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체험 관광의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지금 요 15분 시간에 다 쏟아냈어요. 제가 이거를 20년 넘게 죄송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책에도 없는 방법입니다. 직원들한테도 밝혀주고 이 방식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제 나름대로 뭐죠? 이 체험 프로그램에 관해서 그래도 이 바닥에서는 제가 방구 좀 낀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게 바로 134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스님들 어떠세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예, 되십니까? 되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 이상규 선생님 마지못해서 드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서 프로그램 이제 실습에 들어가면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김설혜 선생님이 싹 까먹고 나중에 134가 뭐예요? 저 수업 안 들었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말 굉장히 또 힘들어요. 또. 우선호 선생님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저는 그날 수업을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제가 미치고 팔짝 뛰고 놀리십니다. 우주까지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먹으셨는데 이 134 전략을 잘 생각하시면 프로그램을 엉뚱한 걸 만드는 일은 절대로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제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이건 책에도 없는 거고 인터넷 어디에도 없어요. 저만 하는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 하면 막 박수 막 치고 난리 나는데 너무 친절하시고 조용하신 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면 제가 힘을 낼 것 같은데. 엎드려서 절을 받아야 돼. 이렇게 엎드려서 제가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 열화 같은 환호를 받아서 마지막을 또 이렇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웃은 얘기 드렸지만은 요거는 교재에서 꼭 체크를 하셔서 프로그램 개발할 때 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생각의 가닥이 이렇게 넘어갈 때 선생님들이 중심을 잘 잡으시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우스갯소리 해서 제 자랑을 했습니다만은 이 방법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넘어가 보죠.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또 다음 주에 시간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험 행사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정리가 돼 갑니다. 체험 행사를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제 수업만 차근차근 잘 들고 잘 따라오시면요. 농장 환경 조성 프로그램 된다니까요. 예.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이 방법대로 하시면. 근데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밑도 끝도 없이 뭐 사다 놓고 밑도 끝도 없이 뭐 만들고 그러고서 체험이 왜 안 오니 막 이렇게 하시면 예, 사람들 소비자가 뭐 바보입니까? 얼마나 얕고 그다음에 뭐야? 계산이 빠른 게 체험 계획 아닙니까? 소비자? 예. 소비자는 정직하죠. 예.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체험 행사 만족할 세 가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환경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오, 많이 들어본 말이야? 아까 체험의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뭐죠? 심미적인 요소. 환경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력, 자질과 운영 능력. 이게 뭐예요? 아까 이거잖아. 오락적인 요소, 진행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이거. 사람 모아놓고 무슨 저기 뭐야 그 교통 안전 교육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재미나게 민방 교육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뭐죠? 적절한 장비와 소품. 이게 뭐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 체험 시설의 안정성이에요. 재료가 충분해야 되고요. 사람이 20명 오면 20명 앉으신 탁자 시설 있어야 돼요. 10명 모아놓고 10명 데려왔는데 재료가 4, 200밖에 없으면 6명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또다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께서 환경적인 요소 신경 써야 되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인력, 자질 능력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체험 진행 관련돼 있는 지금 현재 가장 큰 자격 수료증 농어촌 체험 지도사 과정 90시간에서 120시간의 시간을 소요하는 농어촌 체험 지도사 과정, 마을 해설 과정을 왜 다들 이수하시느냐?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만큼 이제 체험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뭡니까? SNS 능력까지 또 들어가 있어요. 이제 SNS 능력. 예. 자, 아까 환경적인 얘기를 제가 조금 했습니다만은, 예, 뭐죠? 시설입니다. 기반 시설은, 선생님은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와 그 하드웨어는요, 서로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있는 거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접근하시면 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좋은 것은 좋은 시설로 구현이 되는 거고요. 좋은 시설은 프로그램 때문에 자기 존재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예. 투수가 아무리 잘 던지면 뭐합니까? 포수가 받아줘야죠. 그렇다고 해서 포수는 나쁜 사람이, 투수가 더 좋은 사람이고 포수는 더 나쁜 사람이냐?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서로 역할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반 시설에 관한 문제 볼까요? 기반 시설. 자, 딱 보시면 기반 시설은 스토리, 내용을 보여주는 거면 더 좋습니다. 자, 이 체험 시설은 뭐를 보여주는 거죠? 딱 보기니까 학교가죠, 학교. 학교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금이 있고요. 옛날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 뵀던 그 유명한 책걸상이 있습니다. 굳이 이걸 왜 갖다 놨을까요? 바로 이 마을에, 이 농장의 프로그램 컨셉이 친환경 학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농기계를 배우면 기계학이고요. 흙을 만지면서 놀면은 토양학이고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학교 공부하듯이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니까 이런 책걸상과 풍금을 놓은 겁니다. 칠판도 놓고요. 여기 사진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뭡니까? 급훈하고 교훈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훈은 우리 농산물을 많이 먹자였고요. 급훈은 제가 받고 팔자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 얘기들을 써놓은 거죠. 학교 뒤에 가면 이런 거 있었죠? 교실 뒤편에 이런 것들. 필요 없지만 뭐죠? 분위기를 위해서, 소품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들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뭐죠? 프로그램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풍금, 책걸상, 여기 또 뭐래요? 여기는 교육 수료증, 체험 확인증이 뭐예요? 졸업장이라고 해놨어요. 졸업장. 그리고 이것은
콩기름 인쇄, 친환경 인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기가 친환경 농법을 하는 곳이라는 것들을 점점 더 세뇌시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뭐 꼭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체험 기반 시설에 대해서 다양한 건축물들이 많죠. 뭐 스트로베일 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 탄소 제로 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패시브 하우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엔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형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한번은 좀 제가 그냥 상상력으로 언젠가 체험관을 지으면 우리 회사님도 그런 거 있죠. 어디 주차장을 가면은 회전 반경이 안 나오는 곳에서는 차를 돌려 나와야 될 때 뭐가 돌아가죠? 밑에 철판 같은 둥그러기 있어가지고 그 조작하시는 분이 빙 돌려주면은 차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가 빙 해갖고 출구로 나오죠. 이걸 보면서 체험관 위에다가 이런 기계시설 위에다가 체험관을 짓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해? 태양광을 가장 계속 따라가면서 볼 수 있도록. 태양광을 계속 흡수하면 에너지가 절약되겠죠. 물론 이거 돌리는 에너지는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그런 특색 있는 건물들을 통해서 뭐죠? 홍보와 마케팅, 예. 태양을 쫓는 건물 이런 식으로 새로운 그래서 기반시설이나 어떤 시설들도 우리 농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발한 부분들이 필요하죠. 제가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 한 7, 8년 전에 컨설팅한 곳에서 거기가 고인돌이 유명한 동네였어요. 그 마을은 아니고 주변이. 그래서 이분이 돌멩이를 쌓아가지고 꼭 동굴처럼 건물을 졌어요. 큰 돌을 무너지지 않게 돌멩이를 갖고서 졌고 그 틈새는 이제 황토를 발라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들어가면은 마치 원시인이 된 듯한 그런 독특한 분위기를 내는 거예요. 돌멩이가 큽니다. 뭐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죠. 이런 큰 돌멩이 건물. 마치 그 뭐죠 뭐 석굴암이나 이런 그 탄광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시원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또 돌멩이가 주는 질감 뭐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특색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냈죠. 그 어쨌든 간에 좀 시설이라는 것들도 독특하게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꼭 100%는 아니지만 특색 있는 건물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인기를 끄는 경우 많죠. 뭐 보신 적 있나요? 저기 그 여주 가는 쪽에 보면은 산림조합에서 나무를 취급하는 기관이니까 트로이의 목마를 크게 나무로 만들어서 고속도로 운전하는 중에 한번 좀 쳐다보게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자, 세미 하드웨어라는 요것도 저만 쓰는 말입니다. 예, 저는 뭐 제가 쓰는 말만 만들어 쓰는 건지 모르지만 이게 뭐냐면요. 체험을 좀 돋보이고 싶다 또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고 싶다는 것 중에서 소재와 자원이 주는 가치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어떤 체험 도구를 이용하느냐 어떤 체험 환경에서 그 체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체험을 색다르고 인상 깊게 전달하는 작은 공간이나 시설물, 체험 물품 이거를 세미 하드웨어라 합니다. 자, 이 세미라는 말은 뭐죠?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중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에 있는 하드웨어죠. 물건이니까 하드웨어죠. 세미 중간에 있는 거. 자, 한번 예를 들어보면 간단히 압니다. 이게 뭐 말만 어렵게 했을 뿐이지. 자, 우측에 있는 게 뭘까요? 우측에 있는 거. 우측에 있는 거. 면 뽑는 거요. 그렇죠. 이걸 이름 정확히 아세요? 아, 그게 무슨 틀이라던데. 야, 이거 내용은 맞췄는데 정답을 못하면 50점밖에 안 나오는데. 아, 소리야. 예, 요거를 어른들이 분틀이래, 분틀. 밀가루 분자 써, 분틀. 국수틀이라고 말을 쓰고요. 또 분틀이라고 해요, 분틀. 결론 맞습니다. 면 뽑는 거죠. 자, 그러면 동치미 국수 만드는 체험하는데 시장에서 슈퍼에서 오뚜기에서 만든 면을 옛날 국수 사다가 만들어도 지장은 없습니다만은 요거를 가지고 만들어서 면을 뽑으면은 어떠한 느낌을 줄까요? 더 강렬하고 뭐죠? 흥미. 야, 면을 저렇게 뽑는구나. 옛날 사람들은 여기다가 솥단지를 걸어가지고 바로 이 면이 떨어지는 거를
한잔 건져내면서 이제 사실 힘들죠. 뭐 요즘 면사도 하면 금방인데 이 여기서 체험에서 이 분틀이 주는 가치는 뭐죠? 이 체험에 관한 상품성을 높여주는 결정적인 소품이 되는 거죠. 이 체험에서 이 국수 만들기 체험에서 동치미 국수에서 이 분틀은 뭐죠? 바로 세미 하드웨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 국수 체험은 별게 아니고 평범했지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만드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오늘의 국수 체험을 이 분틀로 기억을 한다. 그런 소품이나 물건들을 이거를 이런 그 소품이나 물건들을 잘 찾아내서 체험으로 만들면 체험객들의 반응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고 설명을 좀 더 이어가죠. 이제 이거 뭘까요? 요 선생님들 옛날에 생각하시면 1970년대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놀던 주사위 놀이입니다. 뱀 주사위 놀이라고 아시죠? 뱀 주사위. 요게 간단합니다. 칸이 100칸입니다. 10칸, 10칸, 100칸인데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저 100번으로 가는 게 이기는 건데 중간에 함정이 있죠. 예, 미끄러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단순한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국민학교 학생들이 놀던 주사위 놀이입니다. 지금 얘네들은 이걸 해본 적이 없죠. 본 적도 없고. 예, 맨날 전자오락이나 게임에 익숙한 세대니까. 그런데 추억의 놀이, 엄마 아빠가 놀았던 추억의 놀이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원래 이 종이의 크기는 도화지라 그러나요? 팔절지 크기의 조그만한 종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그 조그만한 종이를 하면은 재미가 없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뭐죠? 이렇게 현수막처럼 크게 만들어서 큰 주사위로 노는 겁니다. 자, 과거의 추억의 엄마 아빠가 놀았던 놀이입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큰 현수막처럼 만들어서 마당에서 놀므로써 마당놀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체험에서 이 놀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소품과 내용이죠. 제가 이런 진행을 해보거나 이런 프로그램 해보면요. 사람들은 정말요. 우리나라 체험객들은 특히 그런 게 무슨 소품과 도구를 이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트릭을 잡으면 단순한 체험도 조금 사람들의 몰입감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이건 뭐죠? 장기예요, 장기. 근데 조그맣게 책상에 놓고 쓰는 장기가 아니라 뭐죠? 아이들이 번쩍번쩍 들어서 옮겨야 되는 운동기구입니다. 머리를 써야 되지만 몸도 써야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장기놀이는 단순한 머리 싸움 장기판이 아니라 뭐죠? 야외 활동의 놀이와 같이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 체험에서 장기 요 시설 도구가 바로 세미 하드웨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해서 장치를 하게 되면 어떤 요소가 만들어지느냐? 무슨 요소가 만들어져요? 오락적 요소가 만들어져요. 심미적인 요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프로그램화 시키면 사람들은 뭐죠? 내가 의도한 대로 재미를 느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누가 만든 거예요? 파인과 길모어라는 학자가 뭐예요? 이론적으로 제시한 건데 실제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죠. 제가 한 13년 전에 어느 마을을 갔더니 이 마을의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영의정이 탄생한 마을이에요. 그 영의정이 보통 영의정이 아니라 저희들도 아는 분이에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겉히고 속검은 놈은 너뿐인가 하노라는 그 유명한 시조를 쓰신 영의정이 이 마을 출신이고 묘가 여기 있어요. 이 가운데 듬직한 체형의 이분의 뭐 몇 대 할아버지야. 그래서 영의정이 할 수 있는 영의정이라는 중요한 콘텐츠를 체험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예절학교 체험 같은 거 하자 그러는데 거기는 한옥 건물도 없고요. 이분은 결정적으로 예절학교 그분 후손이긴 하지만 천자문도 못된 분이야. 진행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건 현실성이 없고요. 이제 예절학교는 옛날 버전이다 제가 얘기를 해서 어떻게 바꿔드렸냐.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영의정의 하루, 조선시대 영의정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생활사 체험 쪽으로 방향을 바꾸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럼 뭐를 해야 되죠?
이런 옷을 입고 영의정네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의정 입었던 이 광복을 사자고 했습니다. 금액이 무려 80만 원. 그 당시 10년 전 가격으로 부가세까지 88만 원이었습니다. 한 벌에. 방송국 납품하는 회사가 만드는 거라 품질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사자 그랬더니 이분이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물 지을 돈도 모자라는데 무슨 영의정 80만 원짜리 옷을 사느냐. 그런데 제가 우기고 싸워서 결론은 2벌 딸랑 샀습니다. 2벌. 그리고 설명을 드렸더니 이 외국인이 미 8군 사령관 별 4개 되신 분이고요. 이분은 한국 측 사령관 참모총장 별 4개입니다. 이분이 이 자매결혼 맺은 마을에 체험을 하러 왔다가 이런 설명을 듣더니 옷을 입더니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미국 사령관 분은 이런 옷 입을 일이 있을까요? 좋아하죠. 우리도 뭐 선생님들 동남아 같은 데 가셔서 그 전통 복장 입어보고 사진 찍는 거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옷을 한 번 입고 벗어줘야 다른 따라오신 밑에 있는 대령도 입어보고 중령도 입어보고 할 텐데 갈 때까지 옷을 안 벗고 이렇게 마치 유니폼처럼 입고 다니셔가지고 다른 분들은 한 번도 못 입어봤던 거죠. 자, 이랬을 경우에 이 옷이 주는 가치는 뭡니까? 바로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서 흥미적인 요소하고요. 처음 보는 거야 이거. 재밌네 이거. 사진 하나 찍어줘. 뭐가 부족한 거죠? 체험시설의 양이 부족한 거죠. 2벌이 아니라 좀 더 있었으면 여러 사람이 즐거웠을 텐데 양이 모자라서 환경적인 시설에 대한 환경적인 요인들, 시설 안정성은 떨어진 거죠. 소품과 재료 양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그림이 끝을 나고 말았던 거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든 뒤고 시설을 만든 뒤에도요. 어느 정도의 소품의 양도 내가 진행하고 싶은 어느 정도의 뭐 예를 들면 이분들이 한꺼번에 20명이 온다, 40명이 온다 했을 때 그 체험 시설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확충하고 운영하는 거는 소득화의 문제, 수익성의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갖는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이제 오늘 배우셨던 1, 3, 4 이것들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 수업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체험의 프로그램에 관한 이론들을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핵심적인 얘기는 이미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체험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사례 분석도 해보고 하시고 이제 실습 과정을 통해서 가장 초보적인 형태지만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관심사를 가지고 체험 프로를 만드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천원이 그 비대면 상황이 조금 좋아져서 대면으로 가서 좀 이렇게 얼굴도 뵈면서 같이 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이런 실습을 하면 좋은데 온라인으로 하는 실습이 조금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조금 더 좀 지켜보면서 다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켜보면서 좋은 그 상황이 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제 그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생을 많으셨고요. 온라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많이들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막 저보고 막 하트 이런 거 막 자발적으로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거 하라고 하신 거 아니죠?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뭐 어떤 가수들은 보통 보면은 막 앵콜 안 나왔는데 앵콜 자기가 앵콜하고 막 부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짓 하지 않고 박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할 뿐이지 박수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강의가 너무 좋아서 박수를 치고 싶다. 그럼 뭐 치시면 돼요. 자율적으로. 뭐 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4분밖에 안 치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당황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고생하셨고요. 오늘 내용 다시 한번 교재 보시면서 심심할 때 한 번씩만 조금만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서 다음 수업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드린 얘기 중에서 이해가 좀 덜 되거나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요. 제 블로그에 오늘 설명한 내용들을 다시 자세하게 포스팅을 해놨습니다. 전화하실 필요 없어요. 더 자세하게 블로그에 포스팅해놨으니까 좀 관심 가지신 분을 보셔서 요거 머릿속에 잘만 간직하시면은 제 프로그램 개발 실습에서 엉뚱한 개발을 하지 않고 벌써 선수가 될 수 있다. 이때 유명했지. 일주일만 하면 뭐 전효성만큼 뭐 컴퓨터 한다 뭐 그런 유행어 있었지 않습니까? 요것만 하시면은 체형도만큼 체형 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또 건강하고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내용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간 잘 지내시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유영진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너무 애를 써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